안녕하세요. 콜텍스 TV 제이크입니다. 저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인천 해양경찰서 구조대에서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정수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직 긴장하셨네요. 네, 아무래도 유튜브 네, 처음이라서 좀 많이 긴장을 했습니다 지금. 네. 정수호 경사님 같은 경우에는 제 고등학교 친구예요. 고등학교 친구면서 저 해병대 있을 때 같은 그 옆 부대에서 같이 생활했었고 저보다 더 빨리 입대를 하셔가지고 그리고 전역을 하시고 뭐 해양경찰 특공대 준비를 하신 다음에 네, 입대하셨죠. 그 뭐 해양 경찰 들어가기 전에 뭐 어떠셨나요? 어떤 생활하셨었나요? 원래는 그 경찰 특공대 시험을 준비를 하다가 우리 친구, 그러니까 UDT 다시 재입대를 하자고 저한테 제안을 했었는데 제가 고민을 했었어요. 같이 재입대를 할지 말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나는 경찰 시험을 좀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뭐 이렇게 생계 유지를 하면서 시험을 보다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해양 경찰 쪽으로 들어가게 됐죠. 특공대 계시면서 뭐 특별히 기억나는 뭐 에피소드라든가 뭐 그런 거 있으신가요? 예, 많죠. 이제 특공대는 우리 육경 경찰 특공대랑은 좀 다르게 해상 대테러를 그렇죠. 관할하다 보니까 근데 그 해상 대테러가 솔직히 뭐 쉽게 발생하는 사건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훈련 위주로 이제 하고 이제 실전을 뛸 이런 거는 솔직히 좀 드무니까. 그 전에는 저랑 저 군 생활할 때는 어차피 약간 좀 오버랩이 되잖아요. 그때 막 연평도 NLL 쪽에 네. 해양경찰 특공대 분들이 이렇게 한 팀씩 한 팀인가 네. 한 팀씩 파견이 나오셔가지고 네. 계속 순환근무를 돌린 적도 네, 있었잖아요. 맞아요. 인천에 있을 그때 때. 많이 갔죠. 연평도에 많이 가서 연평도에서도 많이 근무를 했죠. 일주일씩 해가지고. 연평도에서 뭐 하셨어요? 중국어선. 중국어선 잡으러 다녔어요. 같이 잡으러 다녔죠. 네, 중국어선 잡으러 다녔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구조대로 넘어가시기 전에 네. 세월호에 처음 투입이 되셔서 네. 좀 안타까운 인명사고였잖아요. 인재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렇죠. 사람의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서 발생된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발생된 사고에 투입이 되셔서 굉장히 그때 한 몇 개월 정도 계속 고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 3, 4개월 정도 집에 못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에 한 2달 정도는 아예 못 들어갔고 그렇죠. 그 이후부터는 이제 교대로 하면서 이제 집 한 번씩 갔는데 저 같은 경우는 또 그게 4월 16일 날이 그 사고 날인데 4월 15일 날 이제 당직 근무했거든요. 하룻밤 전날 이제 당직 끝나고 이제 집에 퇴근을 하려고 딱 나가는데 갑자기 다시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그 길로 해서 한 집에 몇 달 동안 못 들어갔죠. 사건 사고가 엄청 많잖아요. 서해 쪽에서 거의 대부분 오는데 태안까지 내려와서 예전에 어떤 해양 경찰 분이 한 분이 또 몇 분이 또 순직하시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고. 예, 그렇습니다. 구조대에 계시면 사건 사고가 진짜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이쪽 서해 쪽에서는 워낙 조류가 심하다 보니까 조수간만의 차가 심하다 보니까 서해에서 뭐 해수욕장 파견도 나가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가끔씩 예전에 나가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사건 사고가 엄청 많죠. 물에 관련된 바다에 관련된 사건 사고. 제가 해경에 이제 근무하기 전까지는 바다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죽는지 몰랐어요. 예. 그리고 그 해경에 들어와서 구조대 근무하면은 그 아무래도 익사하신 그 고인이 되신 분들을 이제 많이 접하게 될 거라고 선배들한테 얘기를 들은 게 있어가지고 처음에 근무할 때는 이미지 트레이닝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그런 익사체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그거 끔찍하죠. 진짜 끔찍해요. 그렇죠. 그나마 빨리 올라왔을 때 건진 시신은 그나마 좀 괜찮은데.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심하게 부패가 되고 하면은 냄새도 엄청 심하고 그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맞아요. 저도 알아요. 네, 그 냄새를 너무 많이 맡아봐가지고 물속에서 보면 깜짝 놀라요. 네. 그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막 그 갔다 오면 이제 옷도 다 빨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바다에서 그렇게 생을 마감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또 그분들을 다 직접 물속에 들어가서 찾아가지고 유족들한테 또 인도를 해드려야 되고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제가 지금
구조대에만 올해로 지금 6년 근무하고 있는데요. 생존해 있는 사람을 구한 적이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예, 대부분 물속에 계셨던 분들은 이제 생존해신 분들은 저체온증으로 이제 네. 그렇게 해가지고 뭐 정신도 없어요. 막 괜찮으세요? 막 물어보고 자꾸 이제 의식 잃지 않게 말고 모포로 싸가지고 그래서 뭐 정신이 한 반쯤 나가 계시고 뭐 이렇게 그런 경우나 아니면은 뛰어내렸다 그래서 가면 안 보이죠. 가라앉았으니까. 그렇죠. 예. 사람들이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사람이 물에 빠지면 가라앉습니다. 네. 예. 무조건 가라앉아요. 이제 겨울 같은 때는 뭐 패딩 같은 거 입으시는 분들은 그 안에 이제 공기층이 형성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뛰어내렸다 그래서 가면 안 보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실족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뛰어내리신 분들인 건가요? 네, 의지로 뛰어내리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구조대에 계속 오래 있으면서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군대 전역하고 나서부터 계속 연락을 했었잖아요.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은 그래도 한 번씩은 보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볼 때마다 구조대에 있으면 항상 뭐 어디 나가 있거나 아니면 뭐 대기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항상 그만큼 사건 사고가 많다는 얘기겠죠. 주변에서 일어나는. 네. 인천에만 해도 항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맞아요. 인천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오래 살았는데도 근무를 하면서 알았어. 인천에 항이 엄청 많구나. 저는 지금 당장 기억나는 것도 한 4개밖에 기억이 안 나. 4개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4개 되게 많아요. 그래서 거기를 다 커버를 해야 되니까 여기도 근무했다 배도 탔다가 뭐 구조대도 있다가 뭐 파출소도 갔다가 뭐 왔다 갔다 수노부지를 하는데 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뭐 최선을 다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치지 않게 해서 저희 전국에 계신 모든 해양경찰 직원 여러분들도 건강하게 잘 근무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부상당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도 저희 해양경찰들이 보이지는 않지만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하루 시간 내주셔서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번 뭐 제 영상을 통해서 해양경찰 분들의 처우나 아니면 뭐 국민들의 인식이나 좀 많이 여러 가지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뭐 정수호 경사님 통해서 뭐 재밌는 얘기 많이 들었고요. 그러면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